네, 다음은 결산 및 고유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판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7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두희 국방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예비비 종합정책질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대체 토론 희망하시는 분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시군요. 그럼 순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7분입니다. 우리 공수처장님, 네. 그 공수처 위원회 개최 예산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 미만이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비 및 정책 연구비의 집행률은 각 32%, 29.5% 매우 저조합니다. 이건 일을 안 했다는 뜻일까요? 왜 주는 예산도 하나도 사용을 못 합니까? 위원회 지금 좀 개편 중에 있고 하반기에 좀 신속하게 또 예산 집행하고 의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2025년도에 검사들이 좀 또 정원을 못 채우고 이래가지고 임금비가 집행되지 않는 등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 포상금 집행률이 0%. 이것은 본업인 수사 업무도 제대로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포상금 관련해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뭐 검토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좀 무죄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 집행이 없었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더 성실하게 업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여기에 제보 오는 분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열심히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 위원장, 우리 처장님 부임한 지 1년 조금 2개월? 넘었습니다. 예.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까? 네. 1년 2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뭐 신속하게 나름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건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의껏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몇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헷갈려 가지고 정확하게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그러면 혹시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건 통계와 상관없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기소한 것 중심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상반기에 그 기소건 2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상대로 한 표적감사 과정,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직권남용 비리,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저질렀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것으로 인한 직무유기. 최상목 씨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제비서관 당시에 대기업에게 480억을 뜯어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금 사건을 뇌물죄로 바로 우율이 가능할 텐데 그런 사건들은 왜 처리를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 지금 대부분 제가 챙기고 있고 지금 아니 수사 챙기는 거 말고 왜 처리를 안 합니까? 지금 그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그런 사건들이- 부분에 잠깐만요. 대해서, 예. 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교과서만 읽어도 답이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직권남용 사건은 그 전에 충분히 고발장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정문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건이 지금도 활발히 수사 중이고 검토 중입니까? 감사원 사건 그 지금 수사진이 재편되면서 제가 새로운 그 수사진에게 그 수사를 독려하고 또 마무리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그 아니 가치적인 평가를 하도록 결정문만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정문만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오랜 세월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신속히 또 나머지 남은 부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저는 공수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도 이런 그 답답증, 우라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인원 타령만 합니까? 인원 없이 결정문만 써도 되는 그런 사건을 처리를 안 하면서 왜 수사 대상을 넓혀달라, 기소 범위를 넓혀달라, 최근에 수사진이 인원을 좀 진영을 늘려달라 이 갖추고 얘기만 있으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답답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더 질의 안 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한 거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억지를 부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숙청 이런 이야기도 올리고,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확신해서 올리지 못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한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바로 오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좋은 날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걱정했던 걸 해결해오고, 아니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해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에겐 이자 돌려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저는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참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됐고 윤석열 부인도 구속됐고 심우정은 압수수색당하고 박성재 압수수색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일장춘목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정의롭게 써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기현 판사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해주셔야 합니다. 지기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수사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조희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었는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는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꼭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희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국민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언제나 다시 심판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법원이 자기 중심을 잘 지켜주길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12.3 일 생겼을 때 제가 직후에 법사위에 나와서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 통수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대법원의 뜻을 밝혔고 그 뒤에도 계속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대법원 원 사법부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같이 간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실천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위원이 풀어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가서 회의하시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예. 화면 띄워주십시오. 건진법사 전성배 집에 5천만 원, 1억 6,500만 원이 발견되었고 5천만 원 관봉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5천만 원 관봉권을 검찰이 그것을 다 압수해서 띠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검찰 대한민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뭐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처음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면에서 제가 늦게 알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를 받은 직후에 법무부의 간부 회의를 수집을 해갖고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는 걸 갖다 인식시키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하려고 했지만은 법무부의 감찰관과 담당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대검에 즉시 감찰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즉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들을 주시켰습니다. 네. 김건희와 아주 가까운 전성배, 건진의 집에 1억 6,500만 원이 있었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것처럼 거기에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우리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저것은 검찰에 가서 띠지가 없어진 거예요. 띠지를 없앴는데 누가 하위 직급의 직원이 저걸 띠지를 없애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검사가 지시한 거죠. 위에 있는 검사가 지시했고 그리고 남부지검 지검장이 묻은 거 아닙니까? 남부지검 지검장의 이름은 뭡니까? 당시 지검장의 이름은? 신응석이죠? 그렇습니다. 신응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외칩니다. 남부지검 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어떻게 김건희와 전성배, 건진 관련한 것을 어떻게 조작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검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어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진상이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김충식 수첩 띄워주십시오. 김충식이 누굽니까? 최은순의 동거남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동거남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김충식 수첩에 손목사, 세계로 구해,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 배방읍은 어디입니까? 법무부 장관. 전 잘못. 아산 배방읍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피 묻은 사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목에 칼이 찔렸을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가 왕창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A, B, C, D
현장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경찰서장을 불렀습니다. 왜 물 청소를 하느냐?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철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칼을 찔렀던 칼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 김진성, 저 칼입니다. 저렇게 날카롭게 깎은 저 칼. 김진성이 있던 부동산이 아산 배방읍이고 아산 배방읍의 1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김충식의 노트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가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진위는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지만 적극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해 요청합니다. 김충식이라고 하는 최은순의 동거나 이 사람의 수첩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쓰여 있었고 이 이재명 대표를 칼로 난도질했던 차의 이름 김진성은 아산 배방읍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뒤에 어떤 배우가 있었는지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도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도 검찰과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의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대, 수사 기간의 연장, 수사 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에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있는 이런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로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법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이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철저한 특검 수사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죄자들 단죄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 기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그리고 사법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 조속한 통과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했던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갖고 철저하게 어떤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특히 또 법무부는 이 내란 세력들과 이런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은석 그 내란 특검 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치 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틀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종식과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기간을 법원이 대폭 줄인 것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발본색원하는 그 일차적인 최후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처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질서 유지 수호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근본 가치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법부도 초기부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 질서 중에서 또 사법부 독립,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이제 합의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우리 이제 정의에 맞게 구현되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이렇게 내란 종식이나 사법정의 구현을 하는데 공감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판사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도 이런 사법부의 헌정질서 구현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이 판사들도 여기에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위정한 그 위정 범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의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고발되고 당연히 조사돼야 됩니다. 위정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정관법에도 보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정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제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정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경로했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나 기록 회수에 관여했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실이 그 당사자들의 자백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1분 더. 이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허위로 위정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정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그것을 의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선소위에 위정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뭐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란 다음 날인 법사위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내란 다음 날에 안가에서 회동한 것이 연말에 친목 모임이다. 그리고 내란에 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위정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네, 이런 국회에 와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는 그런 누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끝까지 단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7분입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 지기현 부장 윤리감찰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윤리감사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제출된 증거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소명이 좀 증명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진행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기현 부장 쪽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약에 어떤 명확한 이제 증명이나 소명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러면은 것처럼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기현 부장이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잠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리감사실에서는 이제 지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일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기현 것으로 알고 부장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사진 찍힌 룸사롱에 갔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사진을 왜 찍었냐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갔다가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그 당시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둘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조사가 다 끝나면은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윤리감사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종합적인 그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제공된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볼 때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의 내용을 볼 때도 저희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거기에서 미진하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감당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법원행정처장께서 공수처에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중입니까? 예, 저희 수사 중입니다. 다만 그 행정처 감찰 자료를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받지를 못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장 왜 감사 자료 안 줍니까? 공수처에 왜 감사 자료 안 주죠? 먼저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감사실의 감사 자료는 그것이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전에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공수처장님 그거 왜 압수영장 안 받습니까? 감사 자료 안 주는데? 그런 부분 등 포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정리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 미제가 몇 건인 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아까 물어오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간단히 좀 숫자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그 올 상반기에 그 처리된 7월 31일까지 처리된 아니, 처리된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관심사가 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미제. 예, 지금 현재 미제가 몇 건이에요? 상반기에 지금 1236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933건 자, 공수처에 지금 남아있는 검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 결혼된 상태입니다. 4명이 결혼돼서 제가 몇 명이 남아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하는 인력 검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첫 차장 빼고 19명입니다. 19명이면은 지금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는데요? 19명 정도면? 근데 왜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전혀 없어 보이죠?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고. 그 부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라도 했습니까? 지금 자료 뭐 제가 지금 지금 서로 핑퐁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명백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공수처는 지금 하세월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론이 나야 지금 재판에서 배제할 것 아닙니까? 근데 두 기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지금 언제 그럼 수사를 결정낼 거예요? 지금 공수처 입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처럼 그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수사? 지금 수사는 뭐 지금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 지금 초반에 초입부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짐작한데 수사 거의 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 자료조차 안 받았잖아요. 수사 처음 초기면은 감사한 자료부터 받고 그 자료 검토하고 거기서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게 수사 ABC인데 그것도 안 받았으면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됐겠습니까? 예? 그냥 말로만 맨날 수사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고 공수처에 가면 사건은 그냥 처박혀버리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검사가 지금 19명이나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되는 건 아무도 없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기현 판사 아까 얘기했는데 두 기관에서 핑퐁하듯이 그렇게 하면 도대체 국민한테 결론은 언제 내놓을 겁니까? 공수처 정신 차리십시오. 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관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남부 지검에서 그 관봉 예. 띠지 유실됐잖아요. 사실은 현금으로 오가면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이게 지금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나 시간, 담당자 코드, 뭐 기계 시끌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이게 좀 적절하게 좀 밝혀지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관봉 띠지가 없어졌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감찰도 안 받고 넘어갔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른바 특수한 검사들은 헌 돈, 띠지 같은 거 그 도장 막도장 가지고도 추적해가지고 어디서 인출됐는지 이런 까지 파악하고 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데 관봉권처럼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명하셨는데 감찰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수사하고도 연결시켜서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정말 철저하게 감찰하고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일 이성윤입니다. 공처장님, 네. 그 아까 전현 의원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기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공수처에서 감사원 사건 수사 중에 있죠. 네. 그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벌써 2년이 넘어갔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직이 재편되면서 좀 수사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 새로운 검토가 언제 마칠 겁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 좀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빨리 끝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네. 김기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기현 재판부 벌써 수사 중인 거 상당히 오래됐 같습니다. 이것도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챙기고 또 수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를 검찰을 안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는데 공수처에 수사를 안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 감사 결과, 표적 감사 결과 수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만 있어요. 공처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속히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행정처장님, 예, 그 지기현 재판부 말씀입니다. 예,
그 사건 배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작년 이후로는 신권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예, 구속 사건 배당 안 하고 구속 사건, 예, 2월 3일부터는 일체 불구속 사건 재판을 안고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이 내란 사건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배당을 안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연재판부에 있는 사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33건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재배당됐고 나머지는 전담이라 해가지고 사건이 좀 있는데 사건이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사건 재판하는데? 뭐 일단 말씀하신 내란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 배당에 있어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3건 중에서 7건은 재배당 나머지 26건 남았는데 내란 사건이 7건이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 전담 사건 5건 관련 사건 19건 사건 처리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내란 재판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란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어쨌든 그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 아니 어떻게 연말까지 재판을 끝냅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부에서 말이죠. 그 사건에 그 재판을 당시 재판부에 100건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9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109번을 재판을 열었고요. 연말에도 휴정계도 무려 8번을 했고 연말에도 6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쉴 거 다 쉬고 휴정기 쉬고 지금 재판 총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김기현 재판부가 내란 사건 재판을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휴정기는 보내긴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 열 날짜를 지금 몇 번 안 열었어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마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 저는 궁금해서 재판부에 과연 신권을 배당을 많이 하나? 또는 구속사건을 배당해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배당이 안 되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요. 연말까지 못 끝낸다고요? 이렇게 가갖고는 지금 증인이 몇 명인데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그 속옷만 입고 배째라식으로 구치소에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도 출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강제 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 안 했죠. 저희들은 이제 그 강제 인치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특검에서 이제 교도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아닙니다. 그건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으로 갔고요. 예.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걸 강제 인치를 요청했는데 불출석하니까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치소에 교도관 의견만 듣고 그냥 불구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 규칙 126조의 5를 보면 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재판부에 가서 윤석열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그걸 보시고 골석 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지 구치소 보고서만 보고 불구속 결정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국민들은 물론 재판부에서는 불출석의 책임은 피고인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불출석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거 정말 중대한 재판이에요. 윤석열의 재판장에 나와서 그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거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고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부가 5번이나 무려 비공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재판부를 무지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강제 구인 특검에서 요청했는데도 강제 구인도 안 하고 또 불출석해도 놔두고 또 규칙상 수명법까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특별재판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전현 의원도 말씀했지만 박성기 장관에 대해서 지금 2월부터 말이죠. 10달치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이틀 12월 3일하고 4일만 이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특별재판부 만들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일반 검찰에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내란 사건, 반역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다시 제기.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민들의 호헌의식, 헌법 실시에 대한 수호의식 이런 부분은 저희 법관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원래는 이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측면도 많은데 피고인 스스로가 그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재판부로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정해진 기일 내에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임이라 하더라도 내란 수개입니다. 내란 수개가 안 나오면 강제구를 해서라도 재판하는 게 맞습니다. 불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행법관이 가서 윤석열 상태를 확인해보고 도대체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불출석할 만하다. 그렇게 납득이 되면 그래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구치소 의견만 딱 받고 이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 비공개하고 합쳐져서 그리고 재판 엿가락 재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과 한통속인가?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고 아무리 피고인이 자기 선택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법원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 재법관들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이십니다. 이용년 교정단장님 앞으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결산 심사를 결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법사위 예결소위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결산 심사할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심사 과정과 기준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정단장님 지금 교정본부장 직무대행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구치소 이 법사위원과 이 당 특위 차원에서 방문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근데 방금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동안 이 간단한 자료 한 2-3장짜리 자료도 교정본부에서 안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 지금 1차 방문 당시에 1차 때 마이크와 이 책상이 설치가 안 돼 있다가 정말 급하게 급조해서라도 2차에 설치했으면 모를까 1차에서 설치했다가 2차에서 빼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무시하는 건가요? 국회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한 점. 아니요. 소홀한 게 아니고요. 1차에 소홀했다가 저희가 지적해서 2차에 준비했으면 제가 50% 100% 양보해서 이해하는데요. 1차에 이미 준비했던 걸 2차에 다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실무자께서 협의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장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4일 전에 이미 방문 계획 다 실시 계획 보냈고요. 처음 가서 당황해서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준비 잘했다가 2차에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향 장비하고 이 시설 설치한 것들 구축 경비 확인을 했는데 1차 때 399만 8천 원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1차 집행을 하셨는데 2차에는 예산 신청도 안 했고요. 그런데 1차 때 신청한 내역 중에 업체명과 마이크 종류, 스피커 종류 이거 저희가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하세요. 왜? 오늘 이유가 아마 뭐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일부 목록, 답변 목록 가져왔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 아마 해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 내고 해서 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구준행 마이크라고 12대, 스피커 2대 등등 부가세 포함해서 한 60에서 70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375만 원 예산 집행하셨거든요.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고 이런 거 다 저희가 굳이 깐깐하게 보진 않겠지만 어떻게 이게 한 60, 70만 원 정도 집행하면 가능한 예산을 370만 원이나 신청해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제가 다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분명하게 이 총목 과장을 비롯한 분들 감찰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저희가 이 특활비 특경비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최소한 내역 일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누가 수령했는지 알려달라. 어차피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결산은 안 하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하지만 지급되는 대상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도 실명 혹은 해당 지청까지는 모르더라도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그 정기분에 대해서는 지청 그리고 해당 어떤 소속 검사들이 받는지에 대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수시분도 총장 재량으로 어떤 수사검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A, B, C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총액을 저희가 계산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A, B, C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심사가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A, B, C, D, E, F, G 쭉 해서 도대체 어떤 검사가 뭐 상위 탑 10인지 좀 궁금하고요.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과 일자를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간도 알려주십시오. 특경비 사용. 그리고 몇 명이 사용했는지 공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환수한 사례 제출해달라니까 또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황당합니다. 법무부 저희가 9월 초에 결산심사 있는데 꼭 제출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당시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특활비 40억, 특경비 507억 다 부활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하면 저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꼭 장관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원장님, 특활비, 특경비 대법원 판결 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지금 저 비공개 자료 법원에서 마저도 감사원의 어떤 8월 14일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25년에 예산 내역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이 무슨 기밀 감사를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저희들 출장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게 좀 소명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 공개할 준비를 하고 감사원 있습니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경비 공개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왜 제출 안 하세요? 그럼 특경비요? 네, 특경비는 지난번에 문서 검증 오셨을 때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고드리도록 저는 지금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조시장님 잠깐 증언서 서주세요. 감사원 기조시장님. 지금 감사원장님 4220 회의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재부로부터 반려된 예산 아니에요?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근데 지금 이전용 하셔서 감사활동 경비에서 지출하셔서 해외 회의 참석하신 거예요. 아, 징계 사용 거 아시죠? 국가재정법 위반인 거 아세요? 그 예산은 국외 업무협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외 업무협의 예산으로 네. 지금 감사활동 경비 7천만 원을 전용해서 채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전용은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싸이 20 그 출장은 국외협의로 편성된 예산에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감사원장 회의 예산 7,800만 원을 지금 회의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감사원장 회의 예산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 경비에서 또 채워 넣으셨고 그거 아니에요? 이전용 하셨잖아요, 다. 이제 국외 왜 기조시장님한테 물어본지 이유는 아시죠?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유 네. 아시죠? 감사원 예산 집행 심의회 네, 감사원 기조시장님이 위원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또 참석 안 하시고 기재부 차관한테 뭐 대리하듯이 하셨어요? 선임국장에게 대리하셨.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의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 있습니까? 저희 그 의결서하고 그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전용 하셨어요? 기재부에서 반려된 예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회의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이제 국외협의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 뭐 저희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국격이 훼손돼서 쓰셨다 했어요.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격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새롭게 신설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비목 자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감사원에서. 다른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님 뭐 법원행정처장이 외국 회의 갈 수 있죠. 근데 그걸 예산 편성해서 갔죠.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감사원장 뭐 사무총장님까지 해서 최다영 총장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회의 예산 필요하다 해서 다 편성해 드렸었어요. 의원님, 근데 이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그 국제회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게 2024년 제 기억으로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셨잖아요. 일정을 놓치셔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국제회의라는 왜 것이 전용해서 이전용해서 가셨냐고요. 좀 그 시기에 미리 계획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희 좀 별도로 저희가 좀 불가피했던 점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게 그러면 국격 훼손하는 거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이전용에서 비목도 없는 예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갖다 써놓고 이게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 안 가는 게 이 답변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국제 기구와의 어떤 저희 G20 그 소속국의 감사원장들의 회의인데요. 그 회의 기구에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국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라고 한 건데 왜 가셨냐고요? 왜 말을 돌려서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가시면 안 됐는데 예산을 이전용해서 가셨다고요. 그걸 심의위원장이 기술자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감사원장이 지시했던 사무총장이 지시했다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술장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감사원장 보고 회의 나가라고 한 겁니까? 기술장이 지시하셨어요? 감사원장한테?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국제가 감사원장이 꼭 이거 가야겠다라고 지시하셨다든지 최다영 사무총장이 나 이거 감사원장이 꼭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술장님이 본인 판단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저희가 그 국제 기구인데요. 그 기구와의 이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회의 일정이 대략 잡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예산에 지금 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국외 업무협의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1년 이상 이후인 그런 것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시기별로 계획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국외 업무予備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해외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의원님입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현재 영장은 아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장이 그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피의자가 사망했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도망을 가서 소재가 불명이 되었는데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불능됐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거든요. 행정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민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그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에만 지금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그 멀쩡히 지금 어딘가에 있는 소재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법원의 어쨌든 권한
어떤 사법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은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법 11조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그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금 그 연장된 30일 정도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죄 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는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에서 저기 지금 합하면은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중에서 지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 축하 선물로 김건희에게 나토 장신구 3종 세트를 줬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준 전 검사가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장관님, 돈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기면 그것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2년 6월 18일 이후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그 정치자금법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무를 채권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저희 권한은 없지만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사실상 공범관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관님께서 36년 법조인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335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로자 이 평균 수입의 6년치의 봉급, 지금 뇌물 2억 5천만 원은 김건희 씨 집권 1년 만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뇌물이 더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서 김건희에 대한 그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지금 통과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2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코바나 컨텐츠 불법 후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뇌물,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또 봐주기 수사를 해갖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지원 의원님이십니다. 감사원장님. 예. 언제 나갔어요? 제 임기요. 11월 11일까지. 금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헌법에서 주어진 임기를 헌법! 예. 위반했잖아요. 지금 감사원 특검 수사 받아요? 지난번에 압수수색은 당신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렇게 망친 거예요. 나라가 망친 거예요. 우리가 관저 21g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현대건설 아니냐? 다 거짓말했잖아요. 수사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압수수색은 들어왔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다 받을 거예요. 유병호 감사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래 굉장히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근무 잘하니까? 최달령 사무총장은 퇴직했대죠? 네, 퇴직했습니다. 왜 감사위원 승진 안 시켰어요? 유병호, 최달령 이 두 사람이 체제 감사원장을 망치고 감사원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거예요. 제가 국사찰 그 문제를 제기했죠. 기억하세요? 네. 국사찰이 뭐예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저도 3년 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처음 보고서에는 박지원 원장이 SI 첩보를 삭제 지시했다. 그 다음 보고서에는 그 삭제 지시가 없어요. 감사원도 없는데 보도자료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해서 저는 지금 3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장관님. 예.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무죄를 받도록 놔둬야 됩니까? 공소 취하를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예?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소 취소는 뭐 1심 판결 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유에 제한은 없습니다. 네, 특별한 그렇잖아요. 잘못된 기소는 과감하게 공소 취소를 해줘야 사는 거예요. 저희가 3년 반을 제가 지금도 출국 금지가 돼 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만약 잘못된 기소인데 공소 취하를 안 해주면은 자 1심에서 제가 지기현 판사한테 재판받고 있어요. 무죄를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만약 무죄가 나온다 하면 또 검찰은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은 저희 죄 없는 사람들이 왜 변호사비를 내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공소 취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함으로써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 유념하면서 한번 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었고 지금 법무장관 하십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개혁의 주체는 국회예요. 주체 중에 주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뭐 저는 뭐 그럴 의도는 없고요. 여러 의견을 좀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그 뭐 저 입장이라든가 어떤 법무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개인 입장도 자제하셔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혼돈이 와요. 자, 최근 제가 수협중앙회장하고 해남반도 진도 전복 판매를 하는데 도와줬어요. 저녁을 한번 하자 했더니 사방천지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큰일 난다. 저녁에다가 저녁을 취소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오늘 또 보도했어요.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사건으로 기소 단계에 되니까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했고 이제 오늘 보니까는 전광훈 목사 거기에도 65억을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지했으면은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내용은 저희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예. 아니 도대체 현재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무마를 위해서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하고 또 정광훈 목사한테 65억을 제공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신세를 지고 이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보도가 있어요.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현재의 잘못된 검찰도 청소하세요. 예, 뭐 저희도 하여튼 그런 점들 고려해갖고 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이십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작년 내란 직후에 12월 달 법사위였는데 제가 예. 잠깐 멈춰주세요. 네, 정정해 드리십시오. 네,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동훈 처장님, 작년 12월 달 법사위 회의에서 제가 수사 철저히 하시라라고 촉구드리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빨리 구속하라 라고 촉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합니다. 예.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어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 내란의 실체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될 수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인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의원님께서 참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참 크시다는 생각에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그 엄청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새삼 깨닫습니다. 법사위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수처장으로서는 많은 공부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으실 건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뒤늦게 또 그때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라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예. 그 관본권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하셨고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주시긴 했는데 빠르게 지시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여전히 다시 검사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검찰이 제19 감사기하고 제대로 자정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지금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감찰부장이 대검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다시 감찰을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대검에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사 전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본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긴 하지만 자칫 위법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 혹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뭐 특검법이 또 개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대검에서 감찰하고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정의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을 보여준 제19 감사하기에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찰 수사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돼 갖고 특검에서 요구한다면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통과되기 전이라도요. 이제 관봉권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관봉권의 출처가 지금 봐서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뭐 받았던 것들이 이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자체가 수사 대상이고 그 돈의 출처와 관련된 수사 증거인멸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 방금 얘기 나왔긴 했는데 내란 특검이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검, 서울구치소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밤에 간부회의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랑도 한 3번 정도 통화한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전원 확인했는지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 있었던 직원들 1분만 주시면 네.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수사나 감찰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당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내란에 어떻게 협조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를 그래도 실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감찰의 일환으로서라도 아니면 진상조사의 방식으로라도 법무부 내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특별 어떤 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협조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한번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12월 3일, 4일에 걸쳐서 법무부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갖고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무부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문되는 것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 예, 네. 혹시 그레이스라는 술집 들어보셨나요? 예. 그레이스라는 술집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고급 모르겠습니다. 룸살롱.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려져 본 게 그 이름이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샤르망이라고 아십니까? 샤르망도 술집 이름인데 고급 룸살롱 들어보셨습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 네. 그레이스는 그 이봉현 라임 사건에 이 모 언론에다가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엮여 있고 자기는 주범이 아니라는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바로 라임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에 네. 앞으로 이들이 수사검사가 될 것이다. 잘 접대를 해라라고 해서 김봉현이 주로 그 집은 술 한 상의 기본 세트값이 1,000만 원인데요. 네, 그런 집에 이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가 소개한 나모 검사 등을
접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쪼개기 기소로 유명해진 거죠. 예.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업주가 샤르망이라는 고급 룸살롱을 운영을 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술을 마신 곳이 어느 곳인가요? 예, 그 이름은 이런 말씀이죠.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샤르망입니다. 예. 네. 그런데 샤르망은 바로 그레이스 업주가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이 굉장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른 공직자들이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고 주요 사건을 맡다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당장 파면되거나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여름에 힘들다고 가다가 우편물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의 주요 재판부였어요. 내란 수개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룸살롱 접대 의혹, 바로 이 샤르망에서 지기현이 접대받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 사진이 올라온 그 제보 일시가 3월 8일이고요. 그러니까 제보 한 사람은 굉장히 수상했던 거죠. 3월 8일 날 제보를 했고 3월 8일 날 구속 취소 석방지를 하고 간접복귀를 내란 수계 윤석열이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오이밭에서 각근을 만지지 말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의혹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란 재판을 하고 있고 내란 수계는 팬티바람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고 여러 차례 속이 열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법 신뢰를 믿겠습니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근에 혹시 신해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어느 네. 맥락에서 들어봤는지를 조금 금방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주로 그 기성 언론 조중동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조중동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더라. 그래서 좀 귀를 열어놓고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관련 기사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기사, 바로 그 신해식이라는 사람은 이 아주 유명 유튜버인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행정관 성삼령으로부터 윤석열 관저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기 위해서 지지자를 모아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과 친하다는 석동현 변호사도 사람을 모아달라,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더라,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법지법 폭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를 응징을 하러 가자, 테러를 하러 가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서부지법 폭동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험하구나를 일깨웠던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그 신해식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서부지법 난동이나 지기현 판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시면은 사법 신뢰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직위원 판사는 반드시 조속히 신상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샤르망업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 날 네.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생겼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이것이 이제 우리 법체의 근본을 흔드는 파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기현 부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좀 더 신중히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중을 강조하시는 그 사이에 샤르망업소는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직위원은 부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거기서 삼겹살 먹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어딨냐? 거기가 아니야 하는데 현장은 없어져 버렸어요. 신중한 사이에. 예, 제가 알기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 잊혀지고 뭉개지기를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사법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법치를 누가 존중합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고 안 지키는데 누가 법치를 아끼고 존중하고 수호하자고 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중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윤리감사관실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함은 깨닫고 현장 확인 조사 등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그날은 내란 수계가 풀려나니까 그 사진을 들고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를 하면서도 본인도 법원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변호사이다 보니 제발 조용히 좀 내부적으로만 해주세요라고 당부를 해서 사실은 그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또 여러 달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이미 그것도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더 이상 이제 제보자는 위축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심에만 무거운 짐을 안겨놓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더 많이 배우시고 많은 자격을 높은 자격을 가지시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쪽에서 한 개인에게 심장이 벌컥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계속 방치한다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